네, 안녕하세요. 굿트레이딩 궁디파파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8일이고요.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자, 먼저 가격을 좀 볼까요? 가격을 보시면은 24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도 10% 가까이 오른 상태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50%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 녀석은 저는 이제 청산을 완료했고요.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안 쳐다보고 눌러줄 때 다시 진입할 생각입니다. 리플도 300원쯤에서 이제 안착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트캐시가 또 깜짝 놀라게 올라와 줬어요. 네. 퀀텀도 나 늦었지만 나도 금방 따라갈게 하면서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도 상승폭은 좀 약하죠. 자, 우리 CGI 지수를 한번 볼까요? 코인으로 치면은 코스피 지수와 같은 CGI 지수인데요. 이렇게 올랐습니다. CGI 지수가 393.93. 현재 9시 기준으로 393.93입니다. 어제만 해도 380 정도 했는데 오늘 약 4% 정도 올랐나요? 엄청 올랐습니다. 오, 금방 400 되겠어요? 금방 400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시황도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전체적인 흐름이 제가 어제 고투몰 얘기해 드렸죠. 전자화폐로 가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500개 이상의 가맹점, 그리고 두 번째가 2개 이상의 광역시에서 사용할 것 인데요. 지금 서울에서는 고투몰이라고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에 이제 이 코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생겼어요. 지금 아직 가맹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서울시 정책으로 요거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아마 다른 도시도 뭐 대전이라던가 아니면 경기도 쪽에서 한 군데 더 해서 이제 전자화폐가 진짜 코인이 코인이 전자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 약간 법적인 틀을 슬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일에 무슨 일이 있나요? 12월 1일에 한중일이 모여서 3개국이 모여서 금융회의, 이 코인에 대해서 금융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전당대회 이전에 거래소를 중지했다가 풀어준 상태고요. 한국은 이런 식으로 전자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자화폐로 되기 위해 전 단계를 살짝 밟고 있는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회의예요. 금융회의, 정확히는 가상화폐 규제회의. 일본 같은 경우는 채굴마을 말씀드렸었죠. 채굴마을도 있고 이미 법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에 가장 환장한 나라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한들 배드뉴스는 별로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너무 이렇게 버블이 끼고 한 상태에서 규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걸 완전히 못한다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악재 같은 뉴스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일 불과 뭐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어젠가 오늘 뉴스에 삼성 삼성 SDI인가요? SDS인가요? 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뭐 위탁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볼게요. 삼성 SDS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뭐 삼성 SDS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울시 공공 분야에 뭐 이런 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약간 시범 사업 같은 수준이죠.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비트코인 금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빗썸이 빗썸 사태 때문에 뭐 문제는 있지만 빗썸의 하루 거래량이 뭐 많을 때는 한 5조에서 10조 정도 라고 합니다. 뭐 더 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좀 덜 되기요. 약간 이슈가 됐을 때는 뭐 조 단위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수수료 0.15% 면은 얼마죠? 몇 억이에요. 몇 억. 하루에 몇 억이에요. 하루에 한 700억 정도 되나요? 많이 있는 날? 70억인가요? 7억인가? 좀 정확히 좀 볼까요? 빗썸 하루 수수료 이거 정확히 아시는 분 여기 있다. 2조일 때 2억 정도가 되는구나. 2조일 때 2억 정도. 그러면 하루에 5억에서 10억 정도가 나오고 평균적으로는 한 2억 정도가 나오나 봅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실제로 조그만한 금융사가 먹는 수수료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식적으로 은행에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한은행에서 금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이 서버도 좋고 우리는 현금도 많아, 믿음직스럽지, 직원들도 많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전하니까 여기다가 맡겨, 여기다가 코인 맡겨,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은 거래소에 두겠지만 거래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은행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꽤 안전하겠죠? 외국어가 나왔네요. 꽤 안전하겠죠?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 정식 은행에는 코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으로 뭘 할까요? 이 코인으로 뭘 할까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출. 은행이 뭐하는 곳이에요? 은행이 돈 외국인 왔으니까 머니로 합시다. 머니. 돈을 저금을 받아요. 저금. 그럼 그 쌓인 돈을 이용해서 새로운 고객한테 대출 장사를 해요. 야, 여기다가 저금하면은 내가 잘 지켜줄게. 그리고 이자도 조금씩 줄게. 이자도 뭐 연 몇 프로 줄게. 그리고 네 돈 안전하게 하고서는 나중에 네가 그냥 찾고 싶을 때 찾으면 돼. 그렇게 하고 돈을 가져온 상태에서 은행은 새로운 고객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이제 슬슬 선물 시장도 생긴다 그러지. 그리고 거래소도 막 엄청 커지지. 그리고 돈이 막 하루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이제 슬슬 눈독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발판을 마련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한은행, 아까 농협에서도 뭐 저번 시황 때도 농협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정부는 아직 부정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자산으로 가치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오지고요. 그래서 아직은 이예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구독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게 화폐가 될지 금과 같은 재화 가치가 될지는 몰라요. 저는 여기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요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둘 다 반반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본은 채굴 마을 생겼다 그랬죠? 채굴에도 아주 호의적이에요. 채굴도 생겼다 그러고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인가를 봤는데 자산으로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은 아니고요. 기업체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보고서라 그러나요? 그 연말 보고서?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뭐 거래 금액이 얼마고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 표 나오잖아요. 여기서 코인은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인을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 세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100억을 들고 있는데 코인으로 50억을 들고 있어. 그럼 옛날에는 자산 가치가 50억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코인도 합쳐서 100억으로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재무제표, 재무보고서 같은 거. 참 요즘 이렇게 말을 잘 재무제표. 그래서 코인도 이제 자산으로 인정했다. 물론 아직 기업에 한한 거예요. 기업. 그래서 이거 하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딱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코인원이 넥슨한테 피인수 당할 때 코인원의 가치가 나왔었어요. 가치는 몇십억이었어요. 몇십억, 뿅뿅억. 근데 넥슨이 인수한 금액은 세 글자였어요. 뿅뿅뿅억에 샀어요. 딱 이걸 보고 나서 이거 냄새 나는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얘가 갖고 있는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안 했고 넥슨은 그 코인을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우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금은 50억 들고 있고 코인으로 100억 들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150억에 산 거지.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코인을 가치, 자산으로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한중일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 한들 이미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조금 있으면 120만 원이네요. 이거 보세요. 비트코인 보소. 9941. $10,000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로그 지표를 이용했을 때 $10,000가 연말 12월 말일 크리스마스쯤이라고 나왔었는데 비트코인은 로그 지표 신경 안 쓰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엄청 빠릅니다. 자, 시황은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 스페코라는 주식을 아시나요? 스페코 주가, 빅텍 주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이 녀석은 보시면은 전쟁 테마주예요. 그리고 차트 모양을 보면요,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녀석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북한 이슈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여기 자꾸 북한이 지금 좀 조용한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연말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해가 되고 이러니까 한 번씩 새해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연말 정산이라던가. 그래서 북한이 한 건 하지 않을까 조만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배하지 마세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한 경우에는 물론 주식시장은 조금 휘청할 겁니다. 그러나 코인 시장은 약간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약간 한 번 더 상승을 줄 겁니다. 초반에는 조금 하락을 주고 반등하겠죠. 그래서 아마 요런 이슈가 한번 하락장에 대한 호재나 악재 같은 재료로 사용되거나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는 뭐 시장이 판단하겠죠. 근데 분명히 요게 조만간 재료로 한번 사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서 앞으로 이 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